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8일, 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일단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3%, 5% 이렇게 둘이 각각 올랐네요. 그 다음 팔란티어도 5% 회복해서 77달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2% 회복됐고, 그다음 메타도 2%, 구글도 1% 이렇게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애플은 또 3%나 또 떨어졌어요. 181달러까지 내려오게 됐네요. 이러다가 애플이 또 과거처럼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되네요. 근데 브로드컴이 5%나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한번 브로드컴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셋톱박스 갑질, 미 브로드컴, 자진 시정안 마련. 안 좋은 뉴스 같네요. 네. 그다음 엔비디아, 이게 떴네요. 엔비디아 대항마 브로드컴이 15조 원 육박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네요. 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당 주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가를 회복을 한 거죠. 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회복했나 봐요. 네. 그다음에 또 국내 반도체 업계 130억 지원, 브로드컴 시정 방안 잠정 수용.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뭔가 또 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게 지금 뭐 큰 뉴스는 그렇게는 없는데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렇고요. 네, 다시 맵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지없이 다른 기업들은 다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좀 많죠.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쪽이죠. 그다음 유틸리티 쪽, 그다음 에너지 쪽, 네, 인더스트리 쪽, 그다음에 컨슈머 디펜시브, 네, 베버리지하고 코카콜라도 또 하락을 했고요. 근데 코카콜라 이렇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게 기업 자체도 막 50년 이상 되긴 했지만 큰 변동성이 되게 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펩시가 그 뒤를 또 바짝 쫓아오고 있죠. 근데 펩시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의 변동성이 아직은 조금 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전체적인 테크 기업에 대한 주가 현황을 보도록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는 뭐 3% 상승했고 테슬라 2% 하락. 네, 테슬라도 233달러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는데, 과연 2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가 좀 다시 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다음 팔란티어 77달러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77달러까지 회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9%가 상승하면서 22달러까지. 20달러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글,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 146달러.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했을 때 180달러 때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46달러.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그래도 신뢰감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네,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굳건히 잘 버티고 있죠. 네, 그래서 170달러 밑으로는 잘 많이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요즘엔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애플입니다. 애플도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잘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이 지금 잘 안 팔린다, 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중에 봤을 때 애플이 거의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를 일정 부분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 현금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애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주식 중에 하나다. 근데 그럼에도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관세로 인한 그런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사실 그 공급망 이슈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건데 이번에 아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주요 변동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우려로 인해서 애플을 포함한 이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 네, 이 M7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중국 조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결국에서 중국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뭐 알리바바나 우리가 뭐 테무 같은 거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어떤 막 부품을 조립해서 미국으로 넘어온다라든지 이런 어쨌든 이런 이동하는 그러니까 물건이 이동하는 그런 절차가 존재하는 기업들은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테슬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중국에 막 공장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사실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중국에 이 자동차 경쟁사들이 존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BYD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입 40%나 하락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러한 조정 후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막 매수를 저는 엄청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지금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것도 글로써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팔란티어가 결국에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이런 의견들도 바로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가 이 AI 플랫폼, AIP로 상징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관들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기업상으로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좋은 기업과 좋은 투자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지금 그냥 PER은 거의 400배가 넘어가는데 선행, 그러니까 미리 예상해서 보는 PER이 150배에서 200배 수준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거의 한 6, 7배가 넘어가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2021년형 빅테크 버블 수준이랑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성적인 분석도 같이 하면서 팔란티어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낙관론에 기반한 투자 붐은 반드시 이성회귀의 냉각기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계속 주식이 오르다가도 반드시 냉각기,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얼어붙는 시간이 온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사스,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팔란티어처럼 소프트웨어 위주로 서비스를 하는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스 AI 고밸류 종목 조정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들이 투자자 심리를 어떻게 시장에 들쑤셔 놓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이 영향에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벗어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년 대비 54%나 올랐고, 정부 부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현금이 계속해서 나오고, 현금 보유량도 높고, 무엇보다 부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레버리지 높은 상태에서 자산이 가벼운 모델이라서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요.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이 이미 이 모든 펀더멘탈과 어떻게 보면 기대감, 그 다음에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와 그런,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영이 잘 될 거라는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한 주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란티어가 지금 완전하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투자 가치까지 함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팔란티어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코카콜라. 그러니까 훌륭한 회사들이 굉장히 미국엔 많아요. 대한민국도 있긴 한데, 미국에는 특히나 오래 버티고 훌륭한 회사들, 특히나 지금처럼 AI,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회사들이 많은데, 너무 비싸게 사면 그것은 나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다, 훌륭한 회사다, 위대한 회사다. 그러니까 위대한 회사,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더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베스트를 넘어서 진짜 최고의 기업으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사실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템버거, 100배 주식, 그걸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팔란티어나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과연 지금 가격이 과연 좋은 가격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시장 전반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특히나 관세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비용을 쓰는 걸 분명히 이렇게 아끼려고 할 거예요. 근데 팔란티어처럼 기업 대상으로, 그다음 국가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 상대로 하는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팔란티어가 우리 같이 일반 고객들한테 물건을 판매한다. 테슬라가 그런 상황이죠. 일반 고객들한테 차량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도 판매를 하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 이 산업 대상으로, 그다음 국가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 전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락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매수를 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워렌 버핏이 했던 말들 다시 한번 꼭 되새기시길 바랄게요. 네. 단순히 숫자만 보시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자산을 꼭 신경 쓰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 관세와 정치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정치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이거에 영향을 다 받기 때문이죠. 관세에도 영향을 받고, 정치적인 글로벌 이미지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은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사실 언제 회복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6월 달에 뭐 테슬라가 뭐 급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 그거는 그때 돼봐야 아는 거고요. 누구 누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여러분들 스스로만의 원칙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일지,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이 주식을, 이 기업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꼭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돈이 당장 필요한데 지금 무리하게 테슬라나 팔란티어를 매수해서 수익을 바로 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더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일매일의 주가 자체를 따라가기보다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거대한 거시적인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S&P 500도 함께 살펴보면은 S&P 500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최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별 시세도 봐보면 오히려 하락하는 장이 더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속으로 거의 30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5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5,600까지 있던 게 5천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S&P 500이 뭐 4천대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그런 얘기들은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죠. 네.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맞을 일은 없어요. 네. 어떤 변수들이 껴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대응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스스로만의 대응 계획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